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코딩 이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고리즘 문제를 설명하는 영상을 하나씩 찍으려고 해요. 이 영상은 이제 그런 거에 앞서서 코딩 공부에 관한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코딩 실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고, 뭐 코딩을 뭐 왜 공부를 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요. 일단 코딩은 뭐 IT 업계에서 일하고 싶어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공학적인 어떤 거를 구현하는 데서 무조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이 핫해졌잖아요, 되게. 그래서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구현하는데도 당연히 코딩이 필요하고요.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개발, 뭐 이렇게 어떤 좀 혼자서 해볼 수 있는 창업 같은 거에 이제 코딩을 하게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코딩을 어떻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하셔서 유튜브에 검색을 하셨겠지만, 뭐 중고딩 때 학원 다니는 것처럼 코딩 학원들이 있어요. 뭐 그런 데 다녀도 되고, 아니면 대학생이라면, 뭐 대학원생이라면 이제 컴퓨터 공학과가 아니더라도 이제 컴퓨터 과목을 신청해서 배울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정석이 있는 건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뭐 유튜브가 요즘 워낙 잘 돼 있어서 유튜브에 이제 강의 같은 거 보시거나 무료 강의 같은 거 이제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개념 같은 거 익히시면 도움이 되고, 이제 그 뒤가 중요한데, 약간 수학을 생각해 볼까요? 수학 같은 경우 뭐 이론만 딥답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요? 절대 안 늘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론을 공부하고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와 뭐 실제 학교 같은 데서 시험 문제 같은 거 풀어보고, 뭐 수학이 어떤 공학적인 것에서 쓰이는 것에 대한 경험 같은 거를 더 한다면 어떤 수학에 대한 이해가 되게 높아지겠죠. 코딩도 이제 비슷합니다. 만약 코딩을 책으로만 그냥 하신다면 절대 실력이 빨리 안 늘어요. 코딩을 처음 공부할 때 책, 뭐 강의 이런 거는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인 어떤 코딩 개념을 알고 계신다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별로 안 좋다는 걸 뭐 많은 분들은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책하고 유튜브 이런 거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개념 같은 거는 처음에 공부할 때 약간 좀 잡아주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책이 있으면 책으로 이제는 개념을 이제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개념의 활용, 이 활용 부분은 뭘로 잡냐? 이 활용 부분은 음, 어떤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프로젝트 이제 참여할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프로젝트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본인들이 그냥 설정을 하셔서 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A라는 것을 구현해 보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혼자 잡으시고 구현을 하면서 이제 모르는 거는 이제 구글링도 하고 이제 뭐 인터넷 검색도 해보면서 이제 실력을 이제 활용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이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력이 빨리 느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반 보통 분들이 쉽게 이제 그 뭐 프로젝트 같은 건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늘까 생각해 보면, 알고리즘 문제 푸는 거 괜찮아요. 알고리즘 문제 푼다고 사실 코딩을 정말 잘하냐 뭐 이건 또 아닌데, 이제는 알고리즘 문제를 풀면서 어떤 사고 방식이라든지 어떤 코딩적인 사고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본기를 닦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알고리즘 문제는 어디서 푸냐? 이제 제가 이 창을 띄워놨는데 리코드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리코드 말고도 많이 있죠. 뭐 많이 알듯이 또 백준도 유명하고, 뭐 프로그래머스도 있고, 뭐 아니면 소프트웨어 익스퍼트 해서 뭐 삼성 어떤 입사 기출 문제 같은 거 모아둔 데도 있고,
뭐 찾아보면 상당히 더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제 저는 리코드에 해당하는 있는 문제들을 이제 공유하려고 하는데 리코드라는 이제 사이트를 한번 볼까요? 리코드라는 사이트는 외국 사이트예요. 이제 외국 사이트고 이제 로그인은 이제 가입하시면 됩니다. 뭐 이메일로 가입하면 되고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스를 눌러보면 여기 이제 difficulty가 있죠. 이제 easy부터 hard까지 있는데 만약 코딩을 이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못한다고 생각하면 easy부터 푸시고 뭐 좀 안다 하면 미디엄부터 푸시면 돼요. 저는 이제 미디엄에 해당하는 문제 설명을 할 거고 스테이터스는 이제 내가 풀었던 거, 뭐 시도했던 거 이런 거고 이 초록색 바스가 내가 풀었던 문제들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좋냐면 여기 기본적으로 이 문제들은 무료예요. 무료인데 이젠 가끔 유료인 문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 표시 있는 거 있죠. 이 표시가 있는 건 유료예요. 이 유료 문제를 풀려면 여기 회원권 같은 걸 사야 됩니다. 1년에 뭐 159달러, 160달러면 16만 원, 한 17만 원쯤 하겠죠, 1년에. 이런 거를 근데 구독하면 저 자물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자물쇠 문제들의 좋은 점이 자물쇠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좋은 점이 이렇게 해외 유명한 구글 같은 데 있잖아요. 페이스북 같이 유명한 IT 이제 업체들의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을 여기 올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구글 입사가 목표다. 그럼 구글의 기출 문제 보고 싶잖아요. 그럼 이거를 사셔가지고 이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풀리니까 구글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무료부터 다 푸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문제가 엄청 많아가지고 뭐 무료만 풀어도 사실 넘쳐나죠. 간단히 이제 좀 설명을 이제 이거 볼까요? 뭐 예를 들면 투썸이라는 문제를 푼다 하면 이게 눌러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시인데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입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신입분들이나 IT 관련된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약간 익숙해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문제를 이제 주어지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주어진 숫자들 중에서 9가 되는 조합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하고 7을 합치면 9가 되니까 정답은 2와 7에 해당하는 위치인 0과 1을 내뱉어라라는 어떤 문제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돼. 지금 이거는 정답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뭐 아시겠지만 셀프는 일단 지금 무시하시고 넘과 타겟이라는 어떤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출력값을 리스트에 해당하는 걸로 내뱉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파이썬 3고 파이썬 3가 아니더라도 C나 뭐 자바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이썬 3로 설명을 할 예정이지만 이제 어떤 코딩 이제 방식을 쓰든 간에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결국엔 다 비슷비슷하고 뭐 하나를 잘하면 결국 나머지는 금방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파이썬 3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쉬운데 이제 파이썬 3를 이제 안 하고 다른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실력을 향상시키면 되십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면 정답을 리턴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잘못된 정답이죠. 리턴 0과 1이 항상 정답일 리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내가 생각한 코딩을 적고 런 코드를 돌리면 지금 정답이 맞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테스트 케이스가 이건데 이 9가 되는 정답이 0과 1에 해당하는 위치니까 참고로 코딩에서 이 첫 번째는 0으로 이제 처리합니다. 1이 아니고
파이썬에서는요. 뭐 대부분 코딩 언어들은 다 이 첫 번째 위치를 0으로 말하는데 어쨌든 0과 1에 해당하는 위치가 9이니까 더하면은 정답은 0과 1이라고 하면 맞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꿔서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볼까요? 그러면은 정답이 틀렸죠. 왜냐하면 0과 2에 해당하는 위치를 더해야 9니까 다 정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 정답을 무조건 이렇게 뽑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내가 원하는 걸 넣어봐서 내가 코드가 맞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확인을 해봐서 내가 이 코드가 정말 정답이겠구나 하면은 서브밋을 누르면 됩니다. 서브밋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웃긴 게 틀린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 눌러 보시면 내가 이 테스트 케이스에서 틀렸구나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건 총 테스트 케이스 샘플인데 여기서 4개는 맞췄지만 그 뒤로 다 틀렸구나 라는 겁니다. 다 틀렸다는 건 아니고 5번째 케이스에서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선. 그래서 이거를 맞춰야 되니까 이제 여기 넣어 다시 복붙해서 이 테스트 케이스에서 이 코드가 돌아가게끔 런 코드 해보면서 이거 수정을 합니다. 막 수정을 해서 제대로 맞췄구나 하면은 이제 그때 다시 서비스를 눌러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테스트 케이스 틀렸고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내가 그리고 내가 정말 모르겠다면 이 솔루션을 보셔도 되는데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바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되는데 뭐 방법론이 3개나 있죠. 근데 자바를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드를 읽을 줄 안다시면 그냥 여기서 해당하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경우만 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정말로 파이썬 3에 해당하는 정답을 보고 싶다면 디스커스를 누르면 사람들이 여기에 정답을 올려놓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파이썬 3 뭐 누르면 나는 이렇게 풀었더니 된다라고 이제 이 사람을 올린 거죠. 뭐 정답이 엄청 많은데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서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런커드 했더니 주어진 테스트 케이스에서 맞추는구나, 이게 정답이겠거니 하고 서브밋을 누르면 이렇게 억셉트가 뜹니다. 그리고 억셉트가 뜨는과 동시에 이 코드가 평균적으로 남들에 비해서 얼만큼 빠르고 얼만큼 메모리를 덜 쓰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빠를수록 좋은 코드고 낮을수록 나쁜 코드죠. 그리고 가끔은 내 코드가 테스트 케이스 모든 거에 다 맞출지라도 이게 너무 런타임이 오래 걸리거나 하면은 이게 여기에 이제 런타임 에러라고 뜹니다. 코드가 맞고 틀림을 떠나서 돌아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런타임 에러라는 걸 비출해요. 그러니까 코드를 효율적으로 짜야 돼요. 그만큼 여기서 데드라인이 어떤 이제 그게 있습니다. 스레시홀드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고려해서 짜게끔 만들어줍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억셉트를 누르면 이제 좀 분석적으로 얘네가 보여줘요. 뭐 메모리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런타임 뭐 이거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들 코드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코드가 완전히 뭐 이상한 게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코드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런타임 에러, 이 코드 ASD라는 게 이상하다 얘네가 말해주는 거죠. 이거 보시면 이제 뭐 어디서 에러 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뭐 디버깅은 안 돼요. 그래서 좀 코드를 돌려보면서 어디서 틀렸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사실 여기서는 안 되고 뭐 파이참 같은 디버깅 툴을 이용해서 이제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참 같은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 이유가 남의 코드를 이렇게 보고 이게 정답인 건 알겠지만 정답인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왜 정답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눈으로 봐서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혹은 뭐 손을 그려가면서 그거를 이해해 볼 수도 있겠지만 복잡한 코드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디버깅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와서 이게 왜 정답인지 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디버깅 툴은 뭐 검색하셔서 본인의 이제 맞는 거를 이제 쓰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리코드에 대한 활용하는 설명이고요. 이런 걸 이용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코딩을 직접 부딪혀보고, 아 여기서 내가 뭐 어떤 걸 구현해보고 싶은데 모르겠어 하면은 여기서 그냥 검색하면 돼요. 예를 들면 뭐 파이썬 3 뭐 솔트 이렇게 치면은 정렬하는 거 치면 여기 쫙 나와요. 여기 아무거나 눌러봐서 그거 좀 독학하시고 활용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코딩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검색이 돼요. 근데 이제 코딩의 고수와 화수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어, 뭘 검색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코딩적으로 가능하구나를 알고 그걸 검색하는 법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방금방 빠르게 이제 검색 활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억력도 이제 존재하니까 검색을 안 하고도 바로바로 하실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미디엄에 해당하는 문제 하나하나 올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제 다 같이 코딩 실력을 늘려 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